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민경욱 씨, 위로와 함께 책임을 추궁합니다. 민경욱 씨, 위로와 함께 책임을 추궁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던 민경욱 씨가 경선에도 가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립니다. 민경욱 의원이 경선도 가지 못하고 후보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지금 손에 조중동을 들고 있습니다. 이 조중동에서 민경욱의 탈락 소식을 보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퀴즈를 드린 이유는 너무 알겠죠?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조중동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방금 전 국힘당 공관위 발표에서 제가 인천 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용, 민현주, 김경호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경선 주자에서 제외된 원인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민경욱이 제일 앞섰으니까. 만약 면접 때 굳어진 제 추측대로 저의 부정선거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제외된 것이라면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많은 감정을 자제했어요. 격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도 지식인답게 감정을 억누르는 감정을 누르고 만약 면접 때 굳어진 제 추측대로 저의 부정선거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제외된 거라면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감정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자, 민경욱 의원은 상심이 클 거예요. 전에 얼마 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이때 민경욱 의원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를 경선에서 붙여주겠지, 공천을 해주겠지라고 민경욱 의원은 생각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표정을 보세요. 너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 이 웃음을 보세요. 웃기지 마라. 민경욱 씨, 웃기지 말고, 그리고 선거 정의를 찾자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웃기지 마. 우리는 선거 정의 이런 거 몰라. 속지 마라. 이게 한동훈의 웃음입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지만 다 달라요. 웃음의 의미가. 자, 이 페이스북에서 카톡에서 제가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진짜 우파는 한석도 국회의원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목적이었던 것을 이제야 아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도태우, 민경욱, 백서스 이런 분들 같은 나름대로 오랜 지지 세력이 있는 보수의 아이콘, 부정선거 진실을 외치는 자들은 절대로 공천해 줄 리가 없죠. 제가 혼자 앞서서 계속 우려했던 그대로 현실화되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기들 입맛대로 공천하다가 결국에 자기들 발에 발등을 치길 겁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제 견해를 좀 슬슬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잔인하다. 참 민경욱 씨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텐데 위로를 아무리 해줘도 못마땅할 텐데 책임을 추궁하겠다니. 예, 책임을 추궁할 건 추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자기의 판단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광경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입니다. 이때 뭐 200만 명이 모이니 100만 명이 모이니 이런 그 추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때 저들의 열망이 무엇일까요? 저들의 열망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저들의 열망이었을까요? 저들의 열망이 부정선거를 계속 옹호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 저들의 열망이었을까요? 물론 윤석열과 한동훈이 들어서기 전 직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망에는 이들은 마음속에 보면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집회에 이 두 분이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 아, 내가 왜 책임을 져? 사람들 왔잖아. 자기들이 좋아서 온 거 아니야. 이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분의 지도자가 앞날을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대로 실현해 줄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억울할지 몰라요. 아,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리더입니다. 이렇게 두 분 다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나게 큰 스피커 꽝꽝 울리면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순신이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이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나라입니까? 이들이 만든 나라가 부정선거가 백주에 대낮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끌었으면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이 두 분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분 말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민경욱 의원의 책임을 묻느냐 하는 겁니다. 민경욱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경욱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한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민경욱 의원을 쫓아서 집회에 나갔고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했습니다. 그분들이 민경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민경욱 의원도 그런 착각은 안 할 겁니다. 저분들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착각은 아마 민경욱 의원도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민경욱 씨가. 전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모든 사람들은 민경욱이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인 거고, 민경욱 씨가 선거 정의를 찾기 위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앞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민경욱 씨가 항의해서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고 그럼 그 사람들 마음대로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그런 책임 없는 말은 아마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의 책임을 제가 추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저는 민경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왜냐? 민경욱 의원도 기억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할 겁니다. 200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제가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왜? 앞장서서 나섰잖아요. 리더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번 민경욱이다. 지난 송도에서 민경욱 의원의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왔어요. 축하하죠. 황교안 의원도 오고 여러분들 다 왔어요. 제가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2번 얘기했어요.
리더가 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당신 안 뽑아줄 거야. 국힘당에서 당신을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차라리 국힘당의 미련을 버리고 지금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연합을 하든지 해서 세력을 만들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경욱 의원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후보 지원서를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데 이해를 했어요. 아, 저분이 자기 친정이니까 한이 맺혔으니까 그 한을 풀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해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번 말했어요. 절대로 안 해준다. 국힘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를 모르는 지도자, 적장이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지도자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경욱 씨,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겠지만 앞장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장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신 안 뽑아줄 거야. 국힘에서 절대 후보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 부정선거, 선거 정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로드맵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민경욱 씨 그 주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안 했죠. 결과는 역시나 했으니까 혹시나죠. 민경욱 의원은 적이 누군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왜? 적이 외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민경욱 의원은 커다란 판단착오를 일으켰고 그 판단착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댓글도 들어오고 있는데 참 이상로 참 잔인하다. 예, 저 잔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잔인하게 민경욱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감이라고 제가 얘기했다.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물론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 당대표처럼 수백만 인파를 모은 건 아니지만 민경욱 씨는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연설을 했고 리더로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민경욱을 믿어야 돼요? 판단의 착오를 일으킨 사람을? 자, 지금 민경욱 의원과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실수를 하려고 그래요. 또다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왔나요? 카톡에서 가져왔나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투쟁 선봉에선 박주현 변호사가 민경욱 경선 배제 뉴스를 보고 국민의힘 타도로 선언하고 민경욱, 도태우 등과 부정선거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상로 기자의 정당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면 너무 막강할 것 같습니다. 꼭 박병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다 들어와서 하나로 가자 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 그걸 실현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공천의 방법은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박주현 변호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 박주현 변호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박주현 변호사 지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보수 우파 통합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는 국민 참여 경선에 선거관리 당신이 후보로 나와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박주현 변호사가 저는 싫습니다. 저는 거기에 안 하고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럼 제가 하나 부탁합시다. 그날 3월 1일 날
광화문 동아면서점에서 하는 20층에서 하는 그 우파 후보, 그 우파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기 위한 통합 국민 경선에 투표 관리관을 해달라. 그래서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에게. 그때 박주현 변호사, 예, 그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딴 데 가서는 뭐 좀 다른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을 해서 자기가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제 옆에 공군 출신 삼성 장군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민경욱도 그렇고 박주현도 그렇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민경욱 씨는 두 번째 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민경욱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소피아 아니라는 분의 견해입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제라도 카메라 출동 이상로 박사님과 연합하세요.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는 견해를 읽어드렸어요. 이제 제 매체가 그렇게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바르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상로가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알고 있어요. 우파 비례대표 공동 비례대표를 선정한 공동 국민 경선, 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이제 제대로 인식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을 만들어. 왜 만들어? 지금 그 플랫폼에 들어오면 되지. 안 그래요? 이제 나와서 이제 당 하나 만들면서 내가 당 대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당 대표를 해서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어. 내가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어서 당 대표하고 여러분 또 모여주세요. 이 짓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일을 해보니까 집회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좋은 올바른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많고 또 집회의 리더 중에는 이런 사람도 많이 제가 느꼈어요. 국가를 올바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유민경욱 씨도 그런 부류에, 민경욱 씨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민경욱 씨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선배니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누가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민경욱 의원은 너무 안 됐습니다. 우리 불쌍한 민경욱 위로를 해 주십시다. 예, 나는 위로를 보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경욱이 위로를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경욱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책임지는 게 신당 만들어서 나 대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세요. 또 돈고도 주시고 그리고 막 계속 저 한동훈이 윤석열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일본에 거류하고 계신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죠. 자, 히로시 가네시로시의 견해를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민경욱 대표를 위해서 여러 번 글을 올렸어요. 민경욱 대표 지금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국민의힘 절대 당신 공천 안 해줘.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서 새로운 리더로 나와 라고 여러 번 충고한 분이 히로시 가네시로입니다. 그분의 편지를 새벽에 올렸어요. 읽어드립니다. 민경욱 대표님께 제가 수개월 전에 말씀드린 국힘 공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다시 리마인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민경욱 씨 당신 절대 안 뽑아준다.
나와서 지금 우파의 리더가 되라, 통합 리더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히로시 가네시가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제 독자 노선의 길을 택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길로 가라고 하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민 대표나 우리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음흉함과 악마적 기질이 굳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요, 증거 조작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썩게 하고 아무 죄 없는 여자를 지금 7, 8년째 30년인가 징역 선고받게 해서 아직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미련과 기대를 버리시고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응원하는 주변 지지자들이 손을 잡고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미물도 이미 예측한 결과를 훌륭하신 민경욱 대표께서 왜 빠뜨리고 순수한 만으로 악마들과의 협상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출마 활동에서 충분히 여론의 반응을 파악하게 된 건 큰 수확입니다. 민경욱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윤 정부와 한동훈 국힘은 이것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100% 확신으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이것도 큰 수확이라면 수확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 스텝부터 새로운 포지션에서 거듭나시길 기대합니다. 대상이 아무리 하찮은 일개 개인이라도 그들과 눈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정치가는 드뭅니다. 민 대표는 그런 소양을 갖춘 분입니다. 이번엔 민경욱 씨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민 대표를 지지합니다. 타 정치인과 달리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인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기를 응원합니다. 추신, 개인적으로 신당 창당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조직을 갖추고 부정선거를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이상로 박사의 네일로 미러로 당과의 합류 또는 콜라보를 추천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파 비례대표 통합국민참여경선입니다. 자, 취지와 목표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정치 제도가 낙후되고 정치의 발전이 저해로 인한 피해가 전 사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거대 양당은 일부 경선, 일부 불경선을 통해 불공정한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으며 찍어 누르기식 공천으로 원칙과 상식을 깨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소정당들이 각기 후보를 출마시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필요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을 통합하여 10석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킨 후 국회에 개원하면 원래 각 당으로 원대 복귀하는 전략입니다. 국민경선 방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1번부터 47번까지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은 3월 1일, 광화문 동아면서 20층 세미나룸을 예약을 완료하고 이미 돈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부산, 대구, 대전은 날짜와 장소를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경선 참여 방법입니다. 당적을 보유한 각 당의 후보자는 각 당에 탈당하고, 왜냐하면 이중 당적 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 정당으로 모이자는 겁니다. 그게 내일은 미래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통일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하자는 겁니다. 대표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서 후보 순위가 이제 경선에서 후보 순위가 정해지면 후보자 전원은 대표 정당 소속으로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합니다.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돼서 국회의원, 그러면 원래 당적 보유자는 당선은 국회가 개의하면 원래 당으로 출당시켜주면 됩니다. 그거 잘하잖아요. 야당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매일 하는 게 그 짓 아니에요. 야당은. 왜 우리는 못해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각 당을 다 방문해서 이렇게 하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경선을 통해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당은 솔직하게 사심을 드러내는 데도 있어요.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데 그거 국민 경선으로 하면 곤란한다. 왜 곤란하죠? 지금 국힘에서 떨어져 나온 공천 못 받은 국회의원을 영입을 받는다고 지금 교섭 중인데, 그 국힘 의원이 나 국힘에서 공천 못 받으면 당신 당으로 갈 테니까 비례대표 1번 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로 씨의 제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포스터를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끊자. 22대 총선 대안은 정당혁명입니다. 원외 정당 통합 플랫폼.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투표의 취지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투표시는 3월 1일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건물 20층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91-4870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네일로 미래로라는 정당, 제가 속해 있는 네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이 지금 플랫폼이 됐습니다. 다시 제가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플랫폼 정당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의 이름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좋은데 내일 미래로 당 대표를 나한테 물려주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분은 나라를 올바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당 대표가 돼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분이 서너 분 계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당들이 다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작은 군소정당들을 모았어요. 3개 정당은 통합을 했고 나머지 7개 정당은 연합을 했어요. 그 간사 역할을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 정당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할 테니까 그 대표를 나한테 달라. 지금 내일로 미래로 당의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4월 11일 날 물러나겠다. 선거관리 공정하게 해주고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에 가서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당 대표가 돼서 내 나를 날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집회에 나가서 앞장서 마이크를 들고 집회에 나가서 자기를 알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여러분 여기서 김미영 씨 여러분 아시죠? 부의원의 김미영 대표가 어젯밤에 긴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김미영 대표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현실감이 없는 분이 많은데 무소속으로 나오자 이런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실감이 없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진짜 우파는 한 석도 안 나옵니다. 각 당이 함께 선거를 위한 연합전선을 만들고 제가 룰 세팅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하랍니다. 우파는 당끼리 못 합쳐요. 저는 출마 안 하는 조건. 이 판 하루 일을 봅니까? 출마 안 하는 조건. 이 판 하루 이틀 봅니까? 리더 없는 선거연합체를 만들고 제가 코디를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든 당원수 비율로 대당을 하든 일단 자유민주당 그리고 내일로 미래당 등은 오케이 했다. 어제 통화했어요. 곧 정광훈 목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공화당 쪽에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쯤 되면 대한민국 이념 전선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김미영 씨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늦게나마 김미영 씨가 제 제안을 동의를 해줬다는 데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우파는 당끼리 못 합쳐요. 맞아요. 우파는 당끼리 합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뭐냐. 지역구는 어떤 공동의 브랜드를 갖자. 예를 들면 부정선거 척결 연합이라는 부정선거 척결 연합,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척결 연합, 자유민주당, 부정선거 척결 연합, 내일로 미래로 캡을 쓰자는 겁니다. 모자를 쓰고 지역구 나가자. 그리고 겹치면 조정하자. 비례는 아까 내 방법대로 가자는 겁니다. 한 당으로 모이자. 비례 나올 사람 다 한 당으로 모이자. 그래서 순번을 정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을 하자. 이거 안 할 겁니다. 당원수 비율로 순서를 정하자. 이거 안 할 겁니다. 각자가 다 당원수가 많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당신 당원수는 그거 허수야. 이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은 국민 경선입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이 국민 경선을 했으면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 경선을 하지 않고 강의 실력자가 그냥 찍어내기 식으로 하는 나쁜 공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민경욱 의원이 밀려난 겁니다. 제가 김명 대표에게도 부탁합니다. 접촉해 보시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접촉을 한 사람이에요. 당 못 합치는 걸 너무나 잘, 왜? 당의 후원자들도 이미 있고 뒤에 다 스텝들이 있어서 못 합칩니다. 당 3개만 합치는 거 엄청나게 고생했어. 작은 당 3개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우파께 당 합치지 못해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찢어지는 거 보세요. 문제는 뭐냐? 공정한 공천관리 시스템이 뭐냐? 국민 경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모여.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도 모이고 박주현 변호사도 출마하고 싶으면 모이고 김명 씨도 출마하고 싶으면 나와요. 여기 뭐 출마 안 한다고 하는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출마하고 싶은 사람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뒤로 꽈당 자빠질 어마어마한 강성들을 꽉 모아놨어요. 나는. 오세요. 민경욱 의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자유공화당 자유통일당의 목사님 며느리도 들어오고 장경동 목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경선을 치루어. 순서를 정해. 1번부터 47번까지 한 당 이름으로 등록을 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됐어. 그럼 각 당으로 필요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김명 대표는 제가 주장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넣고 본인이 코디네이션 하겠다는 거 찬성해요. 하세요. 제가 후원해 드릴게요. 그러나 제 방법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다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 사심이 있어요. 사심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공화당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자유민주당, 정광훈 목사님 당 사심을 버리고 지역구는 공통의 모자를 쓰자. 브랜드를 하나 쓰세요. 부정선거 척결 연합, 정광훈당 부정선거 척결 연합, 조원진당 부정선거 척결 연합, 고영주당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는 다 하나 풀로 모아서 순번을 정하자. 지금부터 전국을 민경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들이 지금부터 3월 1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순번 정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우리를 지원할지 찍어줄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하 1,500만 명은 찍어줍니다. 우리를. 그럼 비례대표 15 정도 나와요. 15에 20점 정도 나와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계속해서 가요. 이 우파 비례대표 합동 국민 경선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이 정답이에요. 완전 국민 경선 했다면 민경욱이는 안 떨어졌어요. 정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욱이나 박주현 변호사나 김명 씨나 다
고영주 변호사나 조원진 씨나 다 들어오기, 정광훈 목사님의 며느리 아들 장경동 목사 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저는 갑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거리에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촉기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사법정의와 선거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10여 개의 원화정당들을 통합한 플랫폼 내일로 미래로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1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해 경선을 합니다. 투표와 개표는 대만식으로 합니다. 발악정자 적는 거 보셨잖아요. 비용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자들이 많으면 1인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애국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애국 후보는 애국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정말로 민주적인 경선 방법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외치를 외쳤던 민경호 의원,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나오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이것이 저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한번 방송해 드렸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이 글을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상로 씨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제가 말 한마디 드립니다. 나는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네? 아니 부정선거를 척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왜 가장 경멸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인간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 부정선거의 원흉이 지금 현재의 집권층이야.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그 사람들이야. 근데 부정선거 척결을 하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천을 달라거나 그들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나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이 싫어서 나는 민주당으로 갔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민경호 의원도 똑바로 들으세요. 무엇이 정답인지에서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정답은 공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민경호 의원 다 들어와요. 하고 싶은 사람. 저도 악소리 나는 사람으로 한 7, 6명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명단을 까면 뒤로 발랑 자빠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순번을 정하는 경선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자고요. 그러면 1,500만 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위조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역구보다.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정원은 47명입니다. 47명 모두를 공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47,000원씩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은 47만원 보낸 데 있고 어떤 분은 147,000원 보내시면 있습니다. 좋습니다. 47원을 보셔도 돼요. 47원, 470원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계좌가 있습니다. 301-0339-5771-91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올바르지 못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 경선만이 정답입니다. 저는 민경호 의원이, 박지원 변호사도, 부의원의 김명 씨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가 만든 내일 미러 플랫폼에 들어와서 국민 완전 경선을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국회의원 되면 각 당 자기 당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후원을 47원도 좋고 470원도 좋고 47,000원도 좋고 147,000원도 좋고 470만원도 좋습니다. 47자가 들어가는 어떤 금액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47클럽에 초대합니다. 47원도 좋고 470원도 좋고 4,700원도 좋고 47,000원도 좋고 147,000원 좋고 다 좋습니다. 47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해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파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연합 국민 경선 대회에 참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